북한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8월부터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미군은 방어선 서부와 동부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며 북한군의 공세를 완전히 막아냈죠. 하지만 북한군의 진정한 주력은 방어선 중서부에 있었습니다. 처음 북한군의 계획은 미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빠르게 부산을 점령하여 한반도 완전 공산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시한은 8월 15일 광복절로 이때까지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김일성이 직접 수안보까지 내려와 독촉하기도 했죠. 그러나 국군과 미군이 지연전에 성공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북한군은 누적된 병력 소모와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진격이 더뎌지며 사실상 광복절까지 부산을 점령하는 목표는 틀어지게 됩니다. 이후 북한은 목표를 바꿔 광복절까지 포항, 부산 등 주요 거점에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는 대구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반대로 우리 군에게 대구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8월 1일 북한군은 진주, 김천, 문경, 안동, 영덕선까지 진출하며 국군을 압박하는 한편 주력인 북한군 3사단, 13사단, 15사단 등 3개 사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수도 대구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이를 막아야 하는 우리 병력은 사실상 국군 1사단, 1개 사단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지역을 방어하는 국군과 연합군의 병력은 3개 사단이었는데 중앙의 국군 1사단의 방어 범위가 외관부터 낙정리까지였고 우측의 6사단은 낙정리부터 의성까지,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은 외관에서 현풍까지 범위를 담당해 서로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협조가 어려웠습니다. 국군 1사단은 3배나 많은 북한군 주력 공세를 홀로 막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병력수가 부족하면 장비라도 좋아야 하는데 장비의 열세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북한군은 T-34 전차 20대를 비롯해 곡사포, 자주포, 대전차포, 박격포 등 각종 포가 500문 이상인데 반해 국군은 로켓포까지 합쳐도 264문, 화력 등 질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장비 규모에서 북한군은 국군 1사단에 비해 10배가량 우세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일단 앞에서 봤듯이 방어구역이 넓은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원래 1사단 구역은 이렇게까지 넓진 않았지만 미 제25사단이 마산전선으로 이동하면서 그 방어지역을 넘겨받으며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의 도하를 막아야 하는 길이만 42km로 다른 사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1950년 여름은 30년 만에 큰 가뭄이 찾아와 낙동강 수위가 매우 낮아진 상태였는데 일부 수심이 얕은 지역은 1에서 1.5m 정도로 특별한 장비 없이 도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선을 뒤로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방어선 계산을 잘못하면 전선과 가까운 대구가 불바다가 될 수 있었고 이것은 군의 전략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1사단장 백선엽 중장은 일단 낙동강 연안에서 결정적인 순간까지 도하를 저지하며 지연전을 펼치다 전장을 후방 다부동으로 옮기고자 했고 이를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1사단은 8월 4일부터 낙동강 도하를 시도하는 북한군을 상대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1사단 12연대는 낙정리 일대에서 도하를 시도하는 북한군 13사단을 수차례 격퇴했고 다음 날엔 북한군 13사단이 대대적인 공세와 함께 도하를 시도해 국군 1사단 11연대가 잠시 낙산 일대의 고지를 빼앗기기도 하지만 곧 12연대의 지원을 받아 탈환합니다. 북한군은 연이은 실패해 이번엔 8일 새벽 1시 13사단과 15사단을 동원해 도하를 시도하는데 비밀리에 미리 수중교를 가설해 전차를 도하시켜 국군 1사단 11연대와 15연대를 공격했습니다. 국군은 갑작스런 전차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미군의 항공 지원과 12연대의 지원 병력, 적절한 대전차 특공대의 투입으로 적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역습을 가해 8월 10일 도하한 북한군을 다시 낙동강 서쪽으로 몰아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1일 국군과 미군 수뇌부는 전선 재조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낙동강 방어선의 일부를 후퇴시켰습니다. 덕분에 1사단도 좀 더 현실적인 방어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사단은 호남 인근 270고지와 수암산, 유악산, 신주막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사단은 9일간 낙동강 연안에서 방어전을 치르며 북한군 3개 사단을 상대로 6,800여 명을 사살했고 각종 포 23문, 전차 10대, 트럭 3대분의 화기를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거뒀으며 낙동강 중서부의 진정한 결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부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부동은 2개의 국도가 합쳐지고 지방도로로 외관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좌측엔 유악산, 우측엔 가산이 있어 방어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당시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직접 다부동을 정찰하며 방어선을 구상했다고 하죠. 그는 장교들에게 방어선을 설명하며 이곳이 뚫리면 전선 전체가 붕괴된다며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 서남부에서 마산이, 동부에서 포항이 뚫리면 대한민국의 멸망이었던 것처럼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위협당하고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부동이 뚫리면 그나마 북한군을 저지할 만한 곳은 남쪽 10km 지점 도덕산 근처였는데 이 정도 거리면 북한군 포격의 사정거리에 닿아 임시수도 대구를 불바다로 만드는 상황이 진짜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1사단은 13일부터 방어선 일대의 주요 고지와 요충지를 두고 북한군 3사단, 13사단, 15사단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3개 연대 병력으로 이들을 상대해야 했는데 15연대를 호남리 일대 고지에, 12연대는 사단 정면 수암산과 유악산 일대에, 11연대는 신주막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부대 배치가 늦어지면서 12연대 우측 유악산 제2봉을 북한군에 내어주게 되고 협공을 받은 11연대는 다부동으로 후퇴했죠. 특히 14일 새벽엔 다수의 북한군이 15연대 방향으로 도하해 야간 기습을 해왔는데 일시적으로 물러나야 했을 정도로 이곳의 전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결국 16일 미군은 B-29 폭격기 98대를 동원해 15연대를 공격해온 북한군 방향으로 눈담 폭격을 가합니다. 이 폭격은 북한군의 물리적 피해 외에도 북한 병사들에게 난생 처음 보는 공포스러운 광경을 보여주며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선에서는 어떻게든 다부동을 사수하기 위한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8월 17일 워커 장군은 1사단의 상황을 인지하며 미 25사단 27연대를 방어지역에 증원했습니다. 육군본부도 8사단 10연대를 1사단에 배속하며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북한군 13사단에 배속된 전차연대를 투입해 신주막에서 다부동을 향해 공격하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미 27연대와 1사단 11연대가 투입되며 한미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은 미군이 투입된 것을 전혀 모르고 사격을 가하며 진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군 전차가 드디어 아군에 근접하는데요. 미군은 3.5인치 로켓포로 선두의 북한군 전차 한 대를 불태워버렸고 이것을 보고 놀랐는지 뒤에 붙어오던 또 다른 적 전차는 승무원이 전차를 버리고 도주해버립니다. 이후 북한군의 후속 공격이 이어졌는데 미군과 국군이 치열하게 방어하며 격퇴해냅니다. 18일 새벽엔 가산에서 침투한 적 일부가 대구 방향으로 포를 쏴 대구역 부근에 포탄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밤이면 대구까지 총포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위기는 점점 고조됐죠.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대구엔 피난령이 떨어지며 도시가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20일부턴 유엔 공군이 주간의 북한군 지역에 대대적인 항공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21일 국군과 미군은 신주막 쪽 Y선으로 진출하고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주공은 미 27연대가, 좌우측 조공은 1사단 11연대가 맡았으며 북한군 13사단도 거칠게 저항하며 공방전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전방 11연대 1대대가 인근 고지에서 적의 반격을 받고 후퇴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미 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은 이렇게 연대의 측면이 열리자 사령부에 한국군이 후퇴했다며 철수하겠다고 말했고 보고를 받은 미 8군 사령부는 1사단장 백선엽에게 도대체 싸울 의지는 있냐며 힐책했습니다. 이에 백선엽은 직접 현장으로 가 11연대의 병력을 수습하더니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말을 장병들에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국가의 운명이 이곳에 달려있다. 내가 직접 선두에 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만약 내가 선두에서 물러나면 나를 쏴라. 만약 귀관들이 물러나면 나도 귀관들을 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1연대 1대대를 직접 이끌고 반격에 나서 30분 만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21일 밤 북한군이 신주막 쪽으로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우며 야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투는 미군의 조명탄이 발사되며 시작됐는데 6.25 전쟁 최초로 전차전이 전개됐습니다. 미군은 화력을 총동원해서 북한군 보병과 전차 부대를 분리했고 적 전차와 자주포를 공격했으며 장장 5시간 동안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둡니다. 북한군 13사단은 최소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 병사 1,300여 명 등 전력의 4분의 3을 손실하며 전장에서 가까스로 철수했습니다. 이날 전투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은 야밤에 전차포탄이 천평계곡 골짜기를 따라 날아가 서로 교차하는 것이 볼링공이 굴러가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이 전차전을 볼링엘리 전투, 일명 볼링장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22일 북한군은 13사단의 남은 병력을 모아 한 번 더 공세를 시도하지만 미군 전폭기의 포격과 포병사격, 전차의 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10시 북한군 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좌가 병사 한 명과 기순해 옵니다.
귀순해온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평소 공산주의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북한군 13사단이 사실상 공세에 실패하며 내부에서 상부의 추궁을 두려워해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사단장이 자신을 지목하며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기수는 진심이었는지 그가 들고 온 지도를 바탕으로 전폭기 포격과 포병의 대포병 사격을 가하니 적 포병 전투력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북한군 전력은 이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실제로 북한군 수뇌부는 8월 20일 밤 더 이상 다부동 전선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병력을 하나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중서부 방어선 다부동을 뚫지 못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방어선 돌파에 실패한 북한군은 이번엔 다부동에 참여했던 병력까지 모아 마지막 대공세를 준비합니다.